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운이 크게 작용하는 때입니다. 보드마카를 사가지고 와야 됐는데 아직 구매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글자가 조금 흐리게 보이실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올해를 예시로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올해가 이제 이민년이잖아요. 이민년인데 내가 지지에 임목 또는 묘목이 없더라도 이 운에서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근을 갖고 들어온 겁니다. 갖고 들어옴. 네. 들어왔다 라는 뜻이고요. 올해 이제 양력 기준으로 4월이 되면 갑진월이 됩니다. 이게 갑진월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올해 세운에서 들어온 임목, 인중에 갑이 있죠. 요것과 월운에서 들어온 갑목이 천간하고 지지가 이렇게 만나게 되죠. 자, 이렇게 연결됐을 때 이 현상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전 세계 사람들 모두가 이제 양력 기준으로 4월 달에는 갑목이 크게 드러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뭐 일간에 따라서 이게 갖고 있는 의미는 다 달라지겠죠. 누구는 뭐 겁재가 되고, 누구는 상관이 되고, 뭐 저기 편재가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편인입니다만 이제 이런 형태로 강하게 드러나게 된다. 즉 천간하고 지지가 만났을 때 운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내년에도 좀 특징적인 해를 한번 찾아볼게요. 내년이 개묘년이죠. 개묘년이고요. 이 묘목 안에는 갑목도 있고요, 을목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 양력 기준으로 2월이 갑인 것도 모자라서 갑인월이에요. 그리고 내년 3월에는 을목인 것도 모자라서 을묘월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세운에서 근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천간하고 만나게 되겠죠. 그것도 부족해서 월운에서 또 이렇게 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럼 내년 2월하고 3월에는 저희가 전 세계인 모두가 이제 갑인목 그리고 을묘목의 어떤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현상이 각자 사주 구성에서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가는 다 달리 봐야 되겠지만요, 아무튼 대단히 강한 기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약간 살짝 틀어서요, 천간은 또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이민년 말씀을 드리면서 지지로 들어오는 거는 이것 자체가 근으로서 들어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천간으로 오는 거는 근이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 사주 원국하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이렇게 신금이 있다. 그럼 신중에 임이 있죠. 그럼 나는 근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나한테 작용력이 조금 강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또는 뭐 여기에 자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이제 또 임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네, 이렇게 봤을 때 작용력이 여기에서도 생기고 여기에서도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첫째, 여기 연주는요, 나의 대표적인 대표성이에요. 나의 대표성에서 임수가 올라온다. 그리고 둘째, 여기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사적 공간에서 임수가 이렇게 올라온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요, 이 운을 볼 때 이 순서대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가 처음 시작될 때 임수의 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방향으로 보면 4등분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럼 12 나누기 4 하면 3개월이니까 3개월은 임수의 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3, 그 다음 3 지나가고 마지막 3개월, 이제 겨울쯤이 되겠죠. 그때 또 임수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근이 없더라도 사주 원국에 천간으로 오는 게 근이 없더라도 또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월운에서라도 근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자면은 신월, 그러니까 8월에 근이 한번 들어오고요. 8월. 그리고 또 언제 들어올까요? 그리고 자월에 근이 또 들어옵니다. 네. 빠뜨린 게 있나 없나 잘 모르겠으나, 네. 자월에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월은 12월.
그럼 결국 저 임수의 영향력이 조금 강해질 때는 8월하고 12월이 되겠구나. 그럼 이제 내년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요? 내년을 예시로 들면요. 내년은 개묘연이잖아요. 그럼 사주 원국에 개수의 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사주 원국에 내가 개수의 근이 없다. 그럼 이분들은 뭐 진월, 네, 진월. 양력 기준으로 4월이 되겠죠. 4월 이 진 중에 개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석을 다 달리 해야 될 거예요. 네, 해석을 다 달리 해야 되는데 일단은 네, 그리고 자월 이 안에도 이제 개수가 또 있습니다. 그럼 4월하고 12월. 네. 개수가 또 뭐 빠진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만 적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해석은 달리 해야 되겠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여기 식신이다. 그리고 이게 정관이다. 이렇게 되면은 식신, 나의 언행 속에서 개수, 정관이 튀어나왔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12월에는 정관 속에서 정관이 튀어나온 거니까 나의 관, 어떤 조직 또는 여자분이시라면 남자와 관련된 일이 크게 발생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뭐 연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식신, 내가 언행을 하고 그리고 내가 즐기고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안에서 남자가 튀어나왔다. 이제 이렇게 또 해석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운을 볼 때 근의 유무에 따라서 천간하고 지지가 이렇게 서로 연결될 때 그때 그 기운이 조금 강하게 드러나는 그 이치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하시는지 지지하고 천간 이렇게 나누어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사주를 보시면서 그 운이 어떻게 나한테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 곧 4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중의 간목이 천간으로 드러나는 그런 달입니다. 그러면은 그건 또 나한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너무 좋겠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요.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게 결국에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